있고, 세 번째 장에 수능 당일날 오전에 좀 이따 이 얘기를 간단히 할 텐데 읽을 만한 글들을 몇 가지 샘플 넣어놨어. 이걸 가서 읽어도 되고 너희가 좋아하는 문구를 적어도 되는데 지금 너희가 들어야 될 조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조언이라 펜으로 적어가면서 한번 들어줘. 자, 같이 한번 갈 거야. 사회문화에서 들은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잘 한번 체크해줘.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볼 때 머리가 잘 팽팽 돌아가야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머리가 작동할 때 우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래.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것이 몸에 저장이 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도당을 공급해주고 나서 3-4시간 정도밖에는 이렇게 효과가 없대.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꼭 수능날 아침에 아침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이 안 좋아서 아침을 안 먹었던 사람이나 빵이나 선식 정도로 채웠던 사람들도 밀가루는 포도당 저장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밥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나가야 돼서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수능 당일날 너희 챙겨야 될 것들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봤다가 너희들이 수능날 꼭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자, 2018 수능 앞둔 수험생을 위한 실질 조언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선 지금 D-10일이야. D-10일부터 지금 너희가 지금이야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고 정말 수능을 보는 게 실화인지 아마 고민도 할 거야. 근데 언론에서도 지금 막 정치 얘기나 연예인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수능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D-1일 날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너희는 이제 예비 소집을 가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서 볼지를 확인하는 정도지 실제 수능 고사 시험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사실 문도 다 잠겨 있고 그냥 예비 소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학교를 확인하고 오는 정도의 그냥 그치거든. 그리고 그날 당일날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날 당일날 너희가 수능에 전 영역 전 범위를 다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 전날 놀게 되면 수능 당일날 내가 왠지 어떤 영역에 자신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D-1일날 공부할 걸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 공부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D-1일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감정이입을 해보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수능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너와 너희의 가족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겠지만 D-1일부터 TV를 틀고 인터넷을 틀면 모든 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내일은 2018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주변에 수능 보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출퇴근 시간은 조정될 예정이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할 거야. 내 주위에 수능 보는 사람 누가 있지? 사촌 오빠, 할머니, 그 다음에 외삼촌 또는 교회 오빠, 절 누나, 성당 언니 또는 목사님, 집사님, 예수님 막 이런 애들한테 내일 수능이지? 수능 잘 봐. 응원할게 라는 문자들이 오기도 할 거고 목사님은 믿는다 주여 이런 내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썸남 썸녀한테 수능 끝나면 영화 보자 이런 내용이 올 수도 있어. 생각보다 그 응원 메시지들이 오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이 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문자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의 수능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어깨에 돌덩이를 하나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거야. 생각보다 그날의 어떤 문자 메시지나 연락 때문에 감정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서 사실 수능 당일날 핸드폰은 좀 꺼두거나 무음 처리해 두거나 아니면 감정이 좀 건강할 때 한 번만 딱 체크하고 그냥 안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조차도 너희가 이제 사실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야. 지금 미리 얘기사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D-1일날 아무한테도 응원 메시지가 안 와도 멘탈이 흔들려. 그래서 사실은 수능 전날 핸드폰 꺼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수능 전날 사실 너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미리 내가 예측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12년간 또는 그거보다 더 긴 기간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평가받는다 하는 것이 되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도 되고 내일 과연 어떻게 나올까 떨리기도 하고 아는 내용에서 나와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막 공부했던 수험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전날 약간 말똥말똥한 기분이 돼. 약간의 각성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평소에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오던 사람도 전날은 마치 뭔가 핫식스 6개를 들이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잠이 잘 안 오는 현상을 겪게 되거든. 수능날 전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처음에는 이러다 잠이 오겠지 하다가 머릿속으로 코끼리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할머니를 세고 막 양 2마리를 세고 3마리를 세도 잠이 만약에 새벽 한 2시까지 안 오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일 수능 망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해. 그때 너희가 어떤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내가 좀 얘기하려고. 우선 내가 너희한테 미리 잠을 잘 자는 법을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내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봤거든. 근데 그 수능 만점자가 세화여고 출신이더라고. 내가 또 세화여고 근무했었으니까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자기는 수능 전날 거의 밤을 꼴딱 샜대. 너무 긴장돼서 잠이 안 오더래. 물론 아주 잘 자는 사람도 있어. 너희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수능 전날 너무 긴장돼서 잠이 잘 안 오는데 그때 자기한테 되게 힘이 됐던 말이 있었대. 그게 뭐였냐면 2016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전날 2시간밖에 못 자고 갔는데 수능 만점 받았다라는 인터뷰였대. 자기도 역시 그걸 보면서 잠이 안 오지만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너희한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 전날 가급적 일찍 잘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신체 리듬을 맞춰둘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전날 긴장돼서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절대 망한 것도 아니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건 누워서 신체의 피로를 풀고 뇌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다음날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너희가 신체에 휴식을 하는 과정인데 너희들이 화학적으로 잠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정신이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이미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누워서 왜 잠이 안 오지? 망했다라고 할 필요 없이 내 몸은 이미 충분히 쉬고 있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언젠가 잠이 올 거고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능 만점자가 2년 연속 잠 적게 자고도 수능 잘 봤다더라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오히려 잠이 안 와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너희를 더 긴장하게 해서 잠이 더 안 올 수 있으니 너희 젊잖아. 자려고 노력은 하되 그것이 너희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내가 하는 얘기 수능 전날 꼭 잘 기억해놓고 그래서 그 전날 잠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게 뭐에 초점 맞출 거냐면 신체 리듬 관리.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 거 자 수능 당일날 뇌가 부팅돼야 되는데 너네 이거는 꼭 기억해. 국어 영역 모의고사 보다 보면 요즘 국어 많이 어렵지? 사실 국어가 제일 고민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국어 잘 보는 법에 대해서 내가 감히 국어 강사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잘 보는 스킬이나 전략이나 국어 실력 사실 다 공허한 거다. 정보를 100% 그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기만 해도 우리는 국어 잘 볼 수 있다. 요령이니 전략이니 없이 제시문 잘 읽으면 그게 국어를 잘 보는 방법이고 우리가 국어를 못 본다고 느낄 때는 글을 읽어도 뇌에 입력되지 않는 뇌에서 튕겨나가는 느낌 때문에 국어가 안 읽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전날 푹 자고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너희가 잠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으면 국어는 잘 볼 수 있어. 거의 대부분 국어 점수가 등락폭이 심하거나 잘 볼 때 엄청 잘 봤다가 못 볼 때 확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아침에 컨디션 관리 조절 실패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아. 너네 얘들아 실수도 실력이라고 제일 안 나온 점수가 네 실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나는 그 얘기 진짜 안 믿거든. 너희가 제일 잘 받았던 등급 그게 너희 실력이고 그때는 너희의 컨디션이 좋았을 거야.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이면 너희 그 점수 받을 수 있고 더 잘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왜 우리 인간의 뇌는 사실 잠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온전히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까이가 필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 내가 뇌라는 걸 꺼내다가 뇌라는 걸 꺼내다가 잠이라는 용액에 담궜어.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잠에서 건져내서 아침에 깼다고 치자. 이 뇌가 잠에서 아직 담겨있는 상태일 때는 비몽사몽이고 약간 좀비 같은 모드일 거야. 너희 아침에 일어나려고 양치할 때 막 이렇게 막 멍한 느낌이 이게 잠에 쩔어 있는 거야. 아직 뇌가 부팅되지 않은 거지. 뇌가 온전히 잠이라는 그 액체에서 벗어나는데, 즉 잠에서 벗어나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걸려. 그걸 너희가 학교에서도 느꼈을 거야. 아침 1교시, 2교시에
나 교사일 때 아침 1교시에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진짜 내 수업 열심히 들으려고 많이 노력해줬거든. 나를 쳐다는 보고 있는데 눈에 흰자만 보일 때가 아주 많았어. 그게 이제 잠에 취해 있어서 그렇거든. 뇌를 온전히 부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능날은 8시 40분 국어 영역이 시작하기 전에 3시간 전부터 뇌를 깨워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국어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8시 40분에 3시간 전이면 몇 시야? 5시 40분부터 뇌를 깨우라고. 지금까지 평생 너희에게 5시 40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신체 리듬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국어를 본 적이 없었을 거야. 이제 국어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기 위해서 너희가 자는 시간을 땡겨야 되고 일어나는 시간도 땡겨야 돼. 너무 공부할 게 많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 가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버릇을 적어도 D-10일부터는 들여야 돼. 그래서 피로가 누적된다는 건 뭐냐면 의사쌤들이 그랬어. 19살, 20살은 하루에 7시간을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한다고. 만약 어떤 사람이 유전적으로 정말 적게 자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 나이 때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이고 7시간보다 적게 되게 되면 일주일 이상 그 피로가 누적된다 그랬어.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을 보려면 지금부터 매일 7시간을 채워서 자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자는 것도 피로를 누적시켜. 너희 정말 많이 자고 일어난 날 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뻐근한 거 많이 느꼈을 거야. 지금부터 7시간 충분히 숙면 취해줘야 되고, 자,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기 위해서 열흘 정도는 7시간 수면 체크하고 수능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뇌를 부팅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5시 40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깨본 적 없을 거야. 그러니 적어도 6시까지는 일어나서 8시 40분에 뇌가 맑아지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돼. 오늘 밤부터 가급적 야식 먹지 말고, 그러면 잠의 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아예 가이드라인을 줄게. 오늘부터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눕기 시작해야 돼. 12시 이전에 공부할 게 많아도 차라리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져서 뇌를 국어 시간에 온전히 깰 수 있게 지금부터 신체를 맞춰놓기 시작해야 되고, D-3일부터는 10시에서 11시 정도에 눕는 게 더 좋아. 이때 한 번도 1년 내내 자본 적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능 전에 연습하는 게 좋고, 너무 일찍 누워서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물리적으로 신체는 이미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수능 예비 소집일 D-1일에 핸드폰을 가급적 오프해두는 게 좋아. 내가 얘기했지만 응원 문자나 친구들이 그냥 아주 마음 편히 보내는 내용들이 전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심리적 동요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전날 친구들끼리 아주 편하게 그냥 농담처럼 킥킥거리면서 하는 말들, 야 우리 망한 것 같지 않냐? 재수가 크크크 막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원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넘기던 말이 수능 전날은 그게 자꾸 안 좋은 예감 갖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전날 가급적 핸드폰을 꺼놓거나 무음으로 처리해놓고 이 전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 수능 전날 공부는 모든 영역, 전 영역, 전 범위를 한다. 수능 전날 한번 내가 체크하고 간 과목은 확실히 자신감이 있고, 수능 전날 못 본 과목은 왠지 수능 날 내가 이 과목이 약한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전 영역 전 범위를 하루에 봐. 그러니까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각 영역에서 국영수탐 너희가 적어도 마지막 수능 전에 이거는 보고 가야지 하는 내용이 있을 거야. 국영수 탐탐에서 각각 3권에서 5권 정도의 교재를 너희가 정해. 이를테면 생활관리에서 개념 필기노트를 한번 본다거나 폴스텝을 한번 정리한다거나 샤프 모의고사 마지막 틀린 문제만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뭐 하기보다는 기존에 공부했던 걸 꺼내놓고, 이걸 내가 사회문화에서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매직 같은 거나 아니면 빨간색 그 색연필 진한 걸로 갖다가, 자, 국어 영역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는 국어 개념서, 만약에 너희가 어떤 선생님을 쫓아갔든 너희 혼자 했든 국어 개념서 있을 거야.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1분 정도를 할애한다고 생각하고, 수능 전에 내가 1년 동안 풀었던 거 한번 체크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별표 쳤던 거, 필기했던 거 한번 봐야지 해서 이 페이지 한번 보고, 수능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가길 잘했다고, 이건 이제 다시는 볼 시간이 없는 거 하고 지워나가면서 D-1일 날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것들을 인덱스로 추리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수능 전에 이거 한번 꼭 다시 보고 가고 싶다. 내가 요거 중세문법, 요거 고전문학, 요 부분 조금 약한 거 수능 전에 한 번만 다시 보면 진짜 자신 있을 것 같다는 걸 인덱스로 추릴 거야. 다시 풀고 있을 시간은 없고, 한 페이지 1분 정도 넘기면서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게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느낌을 심리적으로 주기 때문에 되게 너희가 수능 날 우리 1년 동안 나 되게 수고 많았고 진짜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게 하는 공부법이야. 마지막 정리법. 그래서 수능 전날은 이렇게 준비했던 인덱스들만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수능 당일날 볼 A4 용지를 만들 거야. 수능 당일날은 너희가 선생님 저 수능 시험장에 폴스텝 들고 가려고 하는데 책 들고 가는 거 별로야. 어깨가 무거워서 근육 뭉치면 오히려 더 집중력만 떨어지고 그냥 수능 전날 그 인덱스에 있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선지들, 내가 약한 선지들, 오답 선지들 이런 것만 A4로 새롭게 정리해 가서 어차피 수능 당일날 각 과목별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잠깐 볼 정도의 A4 용지 한두 장의 무선지들만 챙겨가면 되고 이거 너희가 마음이 급해서 탐구 영역을 국어 영역 보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탐구 강사지만 가장 말리는 공부법 중에 하나야. 탐구에서 배우는 지식은 분절적 지식이기 때문에 국어 영역 제시문을 읽으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와 탐구에서 분절된 용어들을 정리하는 거랑 뇌를 다른 방법으로 써. 그러니까 국어 보기 전에 탐구 정리하는 거 국어를 흐름으로 읽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오히려 국어 전에는 내가 아까 나눠준 좀 기분 좋아지는 글들이나 좀 긍정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국어의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 가져가서 글 한번 읽고 기분 좋아지는 글 읽고 국어 영역 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걸 챙겨갈 거고 그다음 수능 전날 예비 소집 갔다 와서 혹시 예비 소집 학교 친구와 같이 갈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평소에 어땠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이제 워낙 음료수 사 먹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비 소집 갔다 오거나 하고 수능 전날 아무 생각 없이 너희 커피 챙겨 먹는 경우인데 커피 진짜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당일 전날 긴장된 마음으로 누웠을 때 한 번도 커피 먹으면서 잠이 깨본 적 없는 사람도 그날 각성 효과가 아주 쩔게 되기 때문에 커피 먹지 말고 생각보다 초코 음료도 있잖아. 별로야. 왜 그러냐면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생각보다 뭐 이를테면 무슨 모카치 프라푸치노 같은 걸 먹었어. 근데 그 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초코라고 하는 게 이제 포도당 수치를 확 올려주는데 혈당 수치가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다시 깔아앉게 돼. 그래서 원 상태보다 더 가라앉는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거든. 그래서 전날은 너무 단 거나 초코 음료 별로 안 먹는 게 좋고 수능 당일날은 포도당 공급을 위해 챙겨가는 건 나쁘지 않아. 당일은 상관없는데 전날 많이 먹는 거 오히려 신체 리듬을 더 바닥으로 치게 할 수 있어.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녹차류도 카페인 들어있으니까 별로. 그 다음 과일 같은 거 부모님이 너희 공부하고 있으면 이거 정리하고 있으면 너무 기특하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되게 신 과일 같은 거 챙겨오실 때 있는데 생각보다 수능 전날 너무 긴장돼서 대장에 자극을 주면 이게 탈이 날 수 있고 수능날 자꾸 화장실에서 그분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험을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 과일 같은 거 조심하는 게 좋아.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뭐 이를테면 진짜 별거 아니겠지만 카레 같은 것도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이 탈나는 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자극적인 음식 안 먹는 게 좋겠고 자 이거는 내가 부탁하는 건데 D-1일 아니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 너네 지금 목을 한번 보면 목에서 어깨로 넘어가는 여기 거기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꼬집어봐. 그리고 여기 팔을 꼬집어봐. 팔에 있는 살을 꼬집을 때랑 거기 어깨 여기 꼬집을 때랑 지금 체감상 통증이 다르지? 여기가 너희가 이제 소화한 포도당을 가지고 뇌에 산소를 싣고 에너지를 공급할 때 여기가 꽉 막혀 있으면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잠깐만 머리가 생각하기 귀찮아지는 상태가 되고 자꾸 멍하고 탁한 느낌이 들게 돼. 지금도 아마 내가 약간 탁할 거야. 오늘부터 해도 괜찮고 수능 예비 소집일 전날, 그러니까 수능 예비 소집일 해도 괜찮은데 이제부터 잘 때 거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주고 자면 돼. 집에 가면 엄마 아빠라는 훌륭한 안마기가 계셔. 그러니까 동생한테 시켜도 괜찮으니까 요 부분이랑 뇌 관자놀이 부분, 그 눈썹 옆에 여기 푹 들어간 부분 있지? 거기가 되게 뇌압이나 안압 같은 걸 낮춰주고 뇌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어깨 풀고
관자놀이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여기 꽉 눌러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관자놀이랑 여기 부분은 풀고서 자는 게 좋고 수능 전날은 꼭 해야 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자, 선생님 부탁인데, 우리 몸에 있잖아.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이제 막 피로도 누적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쌓이고 이런 상태에서 잠이 오면 잠의 퀄리티가 안 좋아. 그래서 제발 씻고 자라. 적어놔. 몸에 노폐물이 덕지덕지 붙은 채로 자면 잠의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너네 왜, 사실, 침구류도 수능 전날 이렇게 원래 우리가 늘 쓰던 것도 물론 좋지만 엄마한테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너네 엄마 아빠랑 여행 가거나 할 때 깨끗한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순면으로 이렇게 딱 덮고 자면 뭔가 뽀송하고 이렇게 잠 되게 잘 오는 느낌 한번 맞아본 적 있지? 그게 꼭 이불이 아니라 잠옷이어도 괜찮으니까 순면으로 된 잠옷이나 순면으로 된 이불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부탁해놔.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뽀송한 침구에서 이렇게 잠이 들면 되게 무조건 잠이 잘 오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미지근한 우유 같은 거 데워 먹거나 아니면 미지근한 물 같은 걸로 아니면 미지근한 꿀물 같은 걸로 간단히 이렇게 마시고 자면 아무래도 잠이 오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아침 식사는 내가 아까 그랬어. 우리 내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까지 아침을 안 먹던 사람도 열흘 동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것도 학교 가기 직전에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어나서 얼마 후에 바로 먹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아침 먹는 시간대와 훈련을 좀 해야 돼. 수능 당일날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아침 식사가 시작될 거야. 엄마 아빠랑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모르겠고 막 엄마 아빠가 뭐라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이런 집도 있을 거야. 아빠가 막 한참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아빠는 믿는다 뭐 이러는데 아우 막 그게 부담되고 옆에서 엄마가 또 호들갑 떨면서 여보 애한테 부담 주지 마요. 엄마가 맛있는 거 있는 거 기다릴게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너희가 만약 감정이 좀 약할 것 같으면 그게 되게 화기애애하면 상관없는데, 감정이 조금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그날 너무 긴장될 것 같으면 엄마 아빠한테 미리 부탁을 드려. 수능 당일날 아침에는 그냥 다 같이 우리 미소만 찍자. 그리고 수능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이동 경로도 너희가 다 뭐 아빠가 데려다 줄 건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건지 혼자 갈 건지 이런 이 이동 경로도 다 시뮬레이션 해놔야 돼. 미리 준비해 놓고 몇 시에 갈지도 다 세팅을 해야 돼. 아침 식사는 가급적 밥을 먹어줘. 왜 그러냐면 빵이나 또는 면류는 빨리 소화돼. 너네 국수 먹으면 금방 소화되는 거 경험한 적 있지. 우리 몸에 포도당이 3-4시간 정도 저장되는데 적어도 국어 영역 볼 때는 아침의 기운으로 너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국어 영역 보고 나서 수학 보기 전에 당 보충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는 의사쌤들이 얘기하기를 포도당이라는 게 아침 먹고 나서 국어 보고 나면 거기서 이미 당은 이미 저장돼 있는 당은 다 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바나 초콜릿 같은 거 챙겨서 국어 수학 사이에 하나 먹어주는 게 진짜 좋다고 얘기하시거든. 근데 밥을 먹어야 되고 가급적 고기 국물, 그러니까 나는 소고기 묵국을 먹고 갔는데 엄마는 이거 미리 부탁드려. 나 아침에 고기 든든한 아니면 곰탕이 맞는 사람은 사골곰탕, 우족탕 뭐 이런 거 도가니탕 뭐 이렇게 너희가 만약에 너희한테 잘 맞는다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가장 영양가 있는 거 너희가 좀 뭐라지 입맛에 맞는 걸로 미리 부탁을 드려놓으면 엄마가 체크해 주실 거고, 그리고 도시락에 가급적 엄마한테 부탁드려줘. 견과류 반찬을 챙기는 게 좋대. 이건 의사쌤들이 얘기하신 건데, 견과류가 이제 그날 당일의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뇌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계속 지속적 공급에 도움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원래 먹던 도시락을 챙겨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꿀물을, 이것도 의사쌤들이 조언한 거야. 이것도 내가 다 인터뷰 검색해가지고 너희한테 말해주는 건데, 꿀물이 아니라 유자차, 대추차여도 상관없는데 따뜻한 보온병에 가져가면 그게 뭐 포도당 중에 단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나 봐. 근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요거 꿀물 같은 거 챙겨가는 게 좋고, 군것질거리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어 영역 끝나고 먹을 에너지바가 견과류도 들어있고 포도당도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맞다네. 그리고 초콜릿이 맞는 사람들 초콜릿 챙겨가도 괜찮아. 초콜릿 챙겨가도 괜찮고, 아니면 포도당 캔디라는 것도 약국에 있는데 혹시라도 먹어보고 맞으면 그걸 먹고, 아니면 그냥 초콜릿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요거 약국에 있는 거 이거 맞는 사람들이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거 챙겨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음료에 너무 인이 박힌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된다거나 점심시간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커피 중독인 사람들도 있을 거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도 오히려 위험해. 왜냐면 맨날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집중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대신 적어도 너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음료를 2캔 이상이나 뭐 커피를 2잔 이상인가 이게 되게 위험해.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 사법고시 볼 때 사법고시 도시락을 쌀 때 원칙이 있어. 점심 먹고 나서 먹을 바카스 한 병. 근데 우리는 바카스, 나 때는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만 해도 내가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이니까 얘들아. 근데 지금은 되게 에너지 음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 빈속에 먹지 말고 점심 먹고 나서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에너지 드링크 반 캔이나 한 캔? 아니면 뭐 너희가 알고 있는 뭐 바카스 비타오백 뭐 하식스 라이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너희한테 잘 맞는 거 하나 정도는 오히려 리프레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 오전부터 먹는 것보다는. 왜냐면 에너지 음료도 아까랑 똑같아. 혈당을 갑자기 높였다가 쭉 깔아앉게 해서 왜 미래의 에너지를 먼저 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점심 식사 후 반 캔 정도나 한 캔 정도, 한 캔 내에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커피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리고 사탕요법이라 그래서 이것도 논문 중에 하나 있는 건데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진짜 약의 효과가 아니라 심리적인 기제일 수도 있는데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포도당이기 때문에 만약 계속 물고 있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 수학 영역에서 21번, 30번 같은 어려운 거 풀 때나 아니면 사회문화 도표 풀 때나 이럴 때 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질 만할 때, 당이 좀 떨어질 만할 때 사탕을 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해당 문제 풀 때 반짝 한 5% 정도 집중력과 이렇게 그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대.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옛날부터 들어가지고 나도 이거 인터뷰 기사에서 봤거든. 수학 풀 때 후반부에 나는 사탕을 물고서 수능을 봤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너희한테 더 잘 맞는 걸로 이것도 한번 실천해봐. 계속 먹고 있는 게 별로 효과는 없어. 근데 뭐 이를테면 내가 진짜 책상 아래다가 넣어놓으면 되는 거거든. 전혀 상관없어. 그게 전자기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사탕요법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옷은 수능 당일날 교복 입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까지 3학년 모의고사 내내 아니면 재수하면서 모의고사 내내 내가 원래 입었던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아. 모의고사 볼 때 내가 맨날 교복 입고 시험 봤었는데 갑자기 사복을 입고 갔을 때 내 몸이 왜 있잖아. 교복에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좀 교복 끼는 거 입었던 사람이 모의고사 볼 때 맨날 그런 걸 입었었는데 갑자기 평범한 추리닝을 입는다? 그럼 몸이 환경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원래 모의고사 볼 때 평소에 입던 옷, 그게 추리닝이나 체육복이었으면 그것도 괜찮고 교복이었으면 교복 입고 가도 괜찮아. 수능날 교복 입고 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 내가 뭘 입었었는지에 잘 신경을 쓰고, 또 부탁이 있어. 너희 이 천장 봐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시스템 난방을 하고 있거든. 근데 시스템 난방이 그래. 저기 그 창가 쪽 사이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난방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야. 자기가 혹시라도 정말 난방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어. 그러면 무릎담요, 특히 여학생들은 무릎담요 꼭 챙겨가고 그냥 덜덜 떨면서 손이 막 이렇게 손마디가 굳어가지고 몰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릎담요 챙겨가시고, 추위 너무 많이 타는 경우에는 약국에 파는 핫팩도 챙겨가도 나쁘지 않아. 손이 이렇게 너무 긴장하면, 왜 긴장하면 혈액순환 잘 안 되잖아. 또 히터의 가장 아래 핫포인트 가장 더운 자리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만약 아침에 수능 한파가 있을 거라 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너희들보다 골밀도가 낮으셔서 추위를 더 많이 타셔. 그래서 따숩게 입고 가라고 너희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잔소리를 하실 거야. 근데 그 말만 믿고 따뜻하게 입었는데 내가 핫포인트에 앉았어. 히터 바람이 계속 이렇게 와. 근데 막 이 옷이 너무 두꺼워서 벗을 수 없는 옷이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 얘들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면 이게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벗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옷이어야 돼.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막 이제 두꺼운 거 하나만 입고 가는데 막 너무 더워가지고 다 벗으면 막 니뿔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겹을 입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수능 시험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감독하니까 남학생들 면티 하나만 입고 시험 보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 왜냐면 생각보다 너희가 수능날 춥기 때문에 이건 알아둬야 돼.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애들이 별로 없을 때는 되게 공기가 차잖아.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는다? 애들이 오면 너희 몸에 열기가 있으니까 히터를 꺼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열기가 바로 나가지 않아. 그래서 꽤 더워, 수능 시험장이. 생각보다 거기서 에어컨 틀어주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이 생각보다 되게 훈훈하고 좀 더운 느낌이라 편한 옷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 훈훈이 아니야. 옷을 벗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편한 옷 여러 개 낑겨 입어도 이렇게 팔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 목의 근육이 뭉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황청심원 뭔지 알지? 진짜 떨리면 먹는 거잖아. 이거 선생님 부탁인데 준비해 갈래? 왜 그런지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어른들은 있잖아, 중요한 시험에 너무 떨릴 때 대비해서 우황청심원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 수능날 우황청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게 혈압이 좀 높고 심박수가 좀 빠른 사람들이 너무 긴장되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머리가 멍해질 정도가 되면 우황청심원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심박수가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우황청심원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부탁하는 게, 우황청심원이 저혈압 환자나 아니면 맥박이 느린 사람들한테는 졸음을 유발해.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이 얘기를 할게.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우황청심원 사오라고 해. 그 다음에 가방에 챙겨는 가되, 이거는 예비용으로 가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떨리면 먹어야지 심리적 안정용이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모의고사 보면서 너무 떨려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젓던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땀이 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 빼고 막 이렇게 땀 닦고 막 이렇게 시험 다시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이거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살짝의 긴장과 살짝의 그게 오히려 집중력은 더 높아. 이거 먹으면 약간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간 세상 모든 것이 느리게 이런 느낌. 뭔지 알지? 덜 떨리는 대신 집중력이 살짝 낮아질 수 있어서 이거는 챙겨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거 있어. 국어 영역 보고 나서 얘들아 갑자기 국어 때문에 급 긴장될 수도 있어. 그럼 수학 전에 먹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가방에 챙겨가. 대비용으로 엄마한테 부탁해줘. 감기는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데, 만약에 걸리잖아? 감기약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얘들아, 감기약 먹어야 돼. 선생님 왜요? 저 감기약 안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야, 그거는 너희가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누워서 땀 흘리면서 잠을 잘 수 있을 땐 감기약 안 먹는 게 최고지. 그런데 너희 살면서 많이 느꼈지?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서 감기약 먹는 것만으로도 버틸만 했던 경험 있지? 생몸으로 다 감기를 받아내지 말고, 만약에 감기에 걸리면 약 기운으로 버티는 게 진짜 도움이 돼. 그래서 수능 당일날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는 게 좋은데, 왜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했던 거냐면, 코감기약의 성분이 졸려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 쌤한테 저 수능 수험생인데 수능날 먹어야 되니까 졸린 성분을 빼주세요 하면 코감기약을 빼주셔. 그래도 감기 약 기운으로 버티는 게 생으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참을만 해. 그리고 그건 조제약이어야지. 그냥 약국에 가면 한방 성분 약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조제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도 되니까, 코감기약은 빼달라 그러면 콧물은 좀 이렇게 나오면 먹어. 짭조름하고 좋아. 그렇게 뭐 공급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감기약 먹어주시고 거기까지 끝내가. 시험장은 내가 미리 부탁하는데 1시간 전에는 가세요. 미리 일찍 가는 게 좋아. 선생님 왜요? 수능 시험장에 일찍 가는 건 심리적으로 진짜 큰 도움이 돼. 우선 2가지 실용적인 이유인데, 첫째, 가서 내가 앉을 책상에 수험표가 스티커로 붙어 있어 얘들아. 근데 내가 앉은 책상이 우리나라 그 책상들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 흔들흔들해서 다리 길이가 안 맞는 책상이면 그 다리 길이 균형도 맞춰야 되고, 책상과 의자의 높이 짝이 혹시라도 안 맞을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나는 책상은 낮은데 의자가 높은 거야. 그래서 허벅지가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자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늦게 가서 그걸 발견하잖아? 그러면 더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애한테 야 너 일어나 봐라 하고 그냥 그럴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일찍 가면 나한테 초이스가 더 넓어지잖아. 그리고 일찍 가서 만약에 책상이 너무 심하면 그건 감독관 선생님한테 또 막 요청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일찍 가면 내가 거기 가서, 너네 왜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혹시라도 본 적 있는 사람들 낯선 학교에 가서 보는 거 되게 어색하지 않았어? 근데 그 낯선 장소는 한 30분만 지나도 훨씬 익숙해지는 데다가, 내가 먼저 가서 애들 늦게 막 오는 거 보면 왠지 내가 이번 주인인 것 같아. 아유 쟤 긴장되겠네. 뭐 지금 와서 적응 안 되겠다. 아유 가방 풀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렇게 늦게 가는 사람이잖아? 왠지 얘네들은 다 이 자리의 주인인 것 같고 나만 낯선 이방인인 것 같아. 그래서 일찍 가는 게 좋아. 근데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수능 시험장 조용해. 그렇게 안 시끄러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고, 국어 영역 같은 거 미리 글 읽고, 아니면 틈나는 긍정글 같은 거 내가 준 프린트 같은 거 들고 가서 읽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수능날 가급적 점수 부탁인데, 예비 소집 때 나 혼자 그 학교 배정받았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배정받았거나 사람마다 다른데, 수능 점심날 어떻게 하지? 혼자 먹어야 되나? 하면서 친구랑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애들인데, 제발 친구랑 밥 먹지 마. 친구랑 같은 학교 배정받았으면 있잖아, 끝나고 교문에서 보자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왜 그러냐?
점심시간에 대화하면서 에너지 소모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국어 영역이 진짜 어려웠거든. 근데 친구가 야 그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냐? 하는 순간 멘탈 나가. 나는 수학에 30번에 120이 나왔거든. 근데 친구가 28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28 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친구랑 대화하지 마. 친구가 같이 밥 먹자고 와도 아 끝나고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는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아. 다 혼자 밥 먹어 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내가 이거 부탁인데 이것까지도 들어주는 게 좋아. 끝났거든? 점심 먹고 나서 얘들아 점심 평소에 내가 이것도 하나 부탁할게. 수능날 꿀물 챙겨가면 좋다 그랬잖아. 밥 먹기 전에 가급적 좀 따뜻한 국물로 몸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국어 수학 보고 나서 너무 긴장돼서 입맛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죽을 챙겨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예비용으로. 죽 한 숟갈 먹고 밥 먹는 게 더 소화는 잘 된다고도 하니까 점심시간에 가급적 나는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대를 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왜 얘기하냐면 왜 엎드려 잘하는 게 아닌데 우리 뇌가 전두엽과 후두엽으로 이루어져 있대. 특히 후두엽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부분에 대뇌가 있어가지고 시각 정보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자극받고 긴장한 형태로 뇌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 대뇌가 생각하기 귀찮아지는 상태가 된대. 그래서 너희 있잖아 수능날 너희의 뇌 컨디션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잠깐 10분 정도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의 그 후두엽에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좋대. 근데 너희가 점심 먹자마자 바로 공부하려고 프린트 꺼내는 순간 뇌는 쉬지를 못하잖아. 그렇다고 엎드려 자버리면 왜 알지? 한국 사회 너무 깊이 자버리면 생류 때 어리버리한 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수능 보고 나서 안대 같은 거 끼고 눈 감고서 약간 시각정보 찾아가고 내 뇌를 좀 휴식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난 다 맞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마인드 컨트롤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게 도움이 진짜로 돼. 그리고 나서 프린트 꺼내서 봐도 돼. 자 이렇게 하고 자 가급적 너희의 뇌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용량이 뛰어나서 너희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무의식의 세계에서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처음 고른 답 가급적 바꾸지 마.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느꼈지? 답 바꿔서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아. 왜? 너희의 무의식이 온갖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답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근데 답을 바꿔야 될 땐 딱 하나. 발문 잘못 읽었거나 단서를 잘못 봤거나 아까와 다른 단서가 추가됐을 때는 답을 바꿔도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걸 보고 다시 답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오답을 정당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가급적 답 바꾸지 말고 가급적 이번 수능 나를 위해 준비됐다고 생각해줘. 잠깐 화면 한 번만 봐줘. 자, 파이널 모의고사랑 전체 생활관리 풀커리큘럼이 개념, 심기일점, 풀스텝 그리고 샤프 모의고사 8회까지 해서 끝났어. 1년 동안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너희한테 내가 그 선생님 생활관리 가르쳤던 선생님 정도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험생활에 힘나는 말 해줬던 선생님으로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가장 바라는 게 너희가 내가 고3 때 또는 재수할 때 내 사탐 1등급 만들어줬던 선생님이다로 기억나는 게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가 꼭 탐구 영역 잘 봤으면 좋겠고 우리 시험 정말 잘 보고 20대의 너의 삶이 10대까지의 그 어떤 고생했던 삶이 아니라 훨씬 자유롭고 캠퍼스에서 나래를 펼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종강박수 치고 종강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